높은 곳으로 올라간 안나는 거대한 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아버지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 속 댐이라는 것을 깨닫자 깜짝 놀라 숨이 턱 막혔지요. 댐이 진짜였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굳건하게 그곳에 서 있었으니까요. 크리스토프는 주머니 속에 항상 지니고 다니던 반지를 지금 건네도 될지 고민하며 안나 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한마디도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엘사가 보이지 않자 크게 당황한 안나가 서둘러 자리를 떠나고 말았거든요. 언니, 여기 있었네. 엘사는 안나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자신은 괜찮다며 안나를 안심시켰지요. 그러다 둘은 갑자기 올라프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올라프는 숲에 정신이 팔려 이곳저곳을 신나게 탐험하고 있었어요. This all makes sense and I am older. 그러다 문득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어나? 엘사? 스벤? 샤만다? 친구들의 이름을 외치던 올라프가 갑자기 깔깔 웃음을 터뜨렸어요. 사만다는 또 누구야? 친구들을 찾아 두리번거리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아름다웠던 것들이 모두 무시무시하게 보였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올라프의 발 주위로 커다란 구멍이 생겼어요. 구멍 아래를 가만히 들여다보던 올라프가 외쳤지요. 사만다! 나중에 어른이 되면 여러 가지에 대해 조금 더 잘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자 올라프는 기분이 한결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갑자기 타오르기 시작한 저 불줄기처럼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일들까지도요. 계속 숲을 헤매던 올라프는 개울을 발견했어요. 익숙한 자신의 얼굴을 보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물속을 들여다보았지요. 하지만 물속에서 휙 솟아오른 것은 자신의 얼굴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아! 올라프는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어요. 올라프는 어른이 되면 이 모든 무서운 일들도 익숙해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한 번 더 이야기했어요. 갑자기 나무가 휘청거릴 정도로 강력한 바람이 자신을 향해 불어닥치는 것도 말이에요. 괜찮아. 별거 아니야. 올라프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이야기했어요. 거센 돌풍의 정체는 바로 바람의 정령이었어요. 엘사 일행이 올라프를 발견한 바로 그 순간 올라프는 바람에 휩쓸려 공중으로 붕 떠올랐지요. 세찬 바람에 조각조각 나누어진 올라프의 몸이 공중에서 원을 그리며 빙빙 돌았어요. 올라프를 구하려고 애쓰던 친구들도 바람에 휩쓸리고 말았어요. 엘사는 마법으로 나뭇가지에 부딪힐 뻔한 안나를 구했어요. 그러자 바람의 정령이 엘사를 뺀 나머지 일행을 소용돌이 밖으로 밀어냈어요. 엘사는 있는 힘을 다해 소용돌이 가운데를 향해 계속해서 눈을 쏘았어요. 바람은 엘사 주변으로 더욱 거칠게 휘몰아쳤어요. 마침내 엘사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힘을 뿜어냈어요. 그러자 주변을 가득 메운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아름다운 얼음 조각상으로 변했지요. 조각상 하나하나가 과거의 어떤 순간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물에도 기억이 있어! 올라프는 얼음이 어떻게 과거를 보여줄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그중 한 조각상이 엘사와 안나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바로 어린 왕자 시절의 아버지를 양팔로 안고 있는 한 소녀의 조각상이었지요. 조각상을 보며 놀라워하는 사이 덤불숲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안나가 조각상에서 얼음칼 하나를 떼어 휙 하고 수풀을 베었지요. 그러자 술록과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놀랄 틈도 없이 나무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엔 군인들이 나타났어요. 이들은 아버지의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노덜드라족과 아렌드 사람들이었어요. 긴 시간이 흘렀지만 양쪽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이들은 엘사 일행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서로 으르렁대며 다투기 바빴어요. 노덜드라의 족장 옐레나는 아렌델의 메티어스 중위와 티격태격 말다툼을 했지요. 그때 메티어스 중위를 알아본 안나가 얼음칼을 든 채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어요. 그러자 위협을 느낀 노덜드라족과 아렌델 사람들이 안나에게 달려들었지요. 놀란 엘사가 얼음을 쏘자 모두 충격에 휩싸인 채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어요. 마법이에요. 보셨어요? 메티어스 중위의 말에 옐레나가 대답했지요. 당연히 봤지. 그러는 사이 올라프는 노덜드라족 젊은 남녀에게 뒤뚱뒤뚱 걸어갔어요. 안녕, 난 올라프야. 너의 멋진 얼굴이랑 모자가 마음에 들어. 안녕, 난 라이더고 여긴 내 동생 허니마린. 우리도 너의 말솜씨가 마음에 드는데? 라이더는 눈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신기하다고 생각했어요. 메티어스 중위가 일어서자 안나는 그를 빤히 쳐다보며 어디서 보았는지 생각해내려고 애썼어요. 드디어 안나가 불쑥 외쳤어요. 도서관! 왼쪽에서 두 번째 초상화. 당신은 아버지의 공식 경호원이셨어요. 메티어스 중위는 엘사와 안나의 아버지가 아렌델 왕국의 왕이었으며 아렌델로 무사히 돌아왔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몹시 기뻐했어요. 그때 옐레나가 안나와 엘사, 메티어스 중위 앞으로 불쑥 다가와 말했어요. 자연이 왜 아렌델 사람에게 마법의 힘을 주었겠나? 당신네 사람들이 한 짓을 바로 잡으려고 그런 것이겠죠? 메티어스 중위가 대답했어요. 모두들 메티어스 중위가 오래전 노덜드라족과 아렌델 사람들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 부족 사람들은 아무 잘못 없어. 절대 먼저 공격했을 리가 없어. 옐레나의 말에 메티어스 중위가 대답했어요. 진실이 밝혀지겠죠. 엘사는 모두를 진정시키려고 애썼어요. 그러면서 모두에게 자신을 숲으로 부르는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목소리에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할 해답이 있을 거라고요. 자신을 믿어달라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우리가 믿는 건 오직 자연뿐이라오. 자연이 말을 하면 우리는 들을 뿐이요. 옐레나가 말했어요. 그때 갑자기 번쩍하고 눈부신 섬광이 일었어요. 불의 정령이다. 옐레나가 외쳤어요. 불덩이가 나무를 휘감더니 곧 활활 타올랐어요. 불은 지나가는 자리를 전부 태우며 숲길을 집어삼켰어요.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지요. 엘사는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법을 펼치며 불을 뒤쫓아 달렸어요. 마침내 엘사가 불길을 잡자
불의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지요. 하지만 엘사가 기대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불의 정령은 아주 작은 도롱뇽이었어요. 정령의 눈을 들여다본 엘사는 그가 무서워하며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엘사가 부드럽게 손을 내밀자 불의 정령은 엘사의 시원한 손길을 즐기며 손바닥 위로 휙 뛰어 올랐어요. 불의 정령을 진정시키자 숲속의 불길도 사그라들었지요. 또다시 엘사에게 그 소리가 들려오자 엘사와 불의 정령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누군가 우리를 부르고 있어. 누굴까? 어떡하지? 엘사가 물었어요. 그러자 불의 정령은 먼 곳을 바라보았어요. 엘사는 불의 정령이 하려는 말을 금방 알아챘어요. 알겠어. 계속 북쪽으로 갈게. 엘사가 속삭였어요. 엘사는 안나에게 가서 어머니의 스카프를 꺼내 둘러주었어요. 그 스카프가 안나를 편안하게 해줄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라이더와 허니마리는 스카프에 흥미를 느꼈어요. 엘사는 그 스카프가 자신의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선물한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건 중 하나라고요. 스카프의 무늬를 알아본 라이더는 엘사와 안나를 얼음 조각상 앞으로 이끌었어요. 엘사는 어머니의 스카프를 조각상 속의 어린 소녀가 두르고 있는 스카프와 비교해 보았어요. 두 스카프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아버지를 구해주었던 소녀는 노돌드라족이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반대편을 위해 희생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당황했어요. 갑자기 그들의 미움과 분노, 의심은 눈 녹듯 사라졌지요. 숲속 동물들의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고 노덜드라족은 나지막이 노래를 부르며 앞사람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까칠했던 옐레나도 더 이상 양쪽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지요. 옐레나는 엘사와 안나의 손을 잡으며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노덜드라예요. 태양의 사람들이지요. 엘사와 안나는 감격에 겨워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엘사가 옐레나를 바라보며 이야기했지요. 약속해요. 이 숲에 마법을 풀고 아렌델도 예전 모습으로 돌려놓고 말겠어요. 노돌드라와 아렌델 사람들은 기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이 숲에서 벗어나는 것뿐이라고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할게요. 안나가 확실하게 이야기했지요. 엘사가 숲에 마법을 풀겠다고 이야기한 후 모든 사람들이 스튜와 따뜻한 와인을 먹기 위해 야영지에 모였어요. 크리스토프는 자신처럼 술록을 좋아하는 라이더에게 친근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안나를 위해 준비한 반지도 보여주었지요. 그러자 라이더는 크리스토프를 돕겠다고 나섰어요. 여자에 대해선 모르지만 가장 멋지게 청혼하는 방법은 알아. 안나 공주님의 관심을 확 끌 수 있을 거야. 지금 출발하면 새벽녘엔 준비를 마칠 수 있어. 그래? 크리스토프가 묻자 라이더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장 멋진 건 술록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지. 한편 매티어스 중위는 아버지에게 배운 몇 가지 지혜를 안나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은 우리를 새로운 길에 던져 놓을 겁니다. 안나는 그 뒤에 어떤 말이 이어질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옳은 일을 하라. 매티어스 중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엘사가 그들 곁을 지날 때 안나의 얼굴에 걱정이 스치는 것을 보았어요. 모닥불 근처에서는 허니마린이 엘사에게 스카프에 새겨진 자연의 정령의 상징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엘사는 다리의 정령이라는 5번째 정령이 있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리의 정령은 자연의 마법과 인간을 서로 이어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자연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사라져버리고 말았지요. 숲이 마법에 걸리던 날 다리의 정령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노인들도 있었어요. 잠시 뒤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바위 거인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들이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땅이 요동쳤어요. 모두가 숨었지만 바위 거인들은 엘사와 엘사의 마법을 느끼는 듯 했어요. 이들이 엘사 쪽으로 바짝 다가오자 안나가 크게 소리를 질러 시선을 끌었어요. 엘사가 밤하늘을 향해 재빨리 마법을 쏘자 마법에 속은 바위 거인들은 엉뚱한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갔어요. 엘사는 자신이 바람과 불의 정령을 진정시켰던 것처럼 바위 거인들도 진정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다시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아요. 지금 출발해야겠어요. 가서 그 소리를 찾을 거예요. 안나도 엘사와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우선 크리스토프에게 얘기를 해야 했지요. 안나가 야영지를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크리스토프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안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엘사, 올라프와 함께 북쪽으로 향했어요. 야영지 근처 풀밭에 준비한 청혼 장소는 꽃과 나비와 술록이 한데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나는 결코 나타나지 않았지요. 대신 옐레나가 찾아와 안나와 엘사가 북쪽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크리스토프는 안나가 자신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크리스토프는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며 숲속을 걸어 다녔어요. 자신이 안나에게 정말로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요. 엘사와 안나, 올라프는 북쪽으로 향하던 중 언덕을 오르게 되었어요. 언덕에 올라 아래를 바라본 셋은 오래된 아렌델의 난파선 한 척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배에는 다 낡아 떨어진 깃발만 바람에 구슬프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엘사와 안나는 그 난파선이 부모님의 배였다는 것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이들은 난파선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뛰어내려갔어요. 엘사와 안나는 부모님의 배가 이곳에 있는 이유를 하나라도 찾기 위해 배를 구석구석 살펴보았어요. 안나가 무릎을 꿇고 가판 위를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모든 아렌델의 배에는 칸막이로 나누어진 공간이 있어. 거긴 물에 젖지 않아. 안나는 금세 그곳을 찾았어요. 그 안에는 지도가 하나 있었지요. 엘사와 안나가 지도를 펼치자 선명하게 표시된 아도할란이 눈에 들어왔어요.
왕과 왕비는 엘사의 마법에 대한 비밀을 풀기 위해 항해를 떠났던 것이었어요. 엘사는 마법으로 난파선에서 물길을 끌어당겨 부모님의 여행을 그려냈어요. 파도가 배를 집어삼키기 전 서로를 꼭 붙잡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이 얼음 조각에 나타났지요.